자, 그리고 세무기장 많이들 맡기시고 세무 신고를 하시잖아요. 자, 지금 몇 월 달이죠? 3월 달 법인 결산보고 재무제표 나올 시기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5월 달, 6월 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라는 우리가 명세서를 받고 납부를 하는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이게 내가 왜 세금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임박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내가 그래서 왜 내가 이 비용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납부한단 말이죠. 그냥 사장님 지금 세금 얼마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나왔는데요, 저희 세무사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좀 많이 깎아줘, 다 이런단 말이죠. 임박해서 얘기해. 그러고 나서 사장님 한 5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원래 2천만 원인 거 아시죠? 예, 조정료 얼마고요? 예, 어디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끝난다. 맞죠? 내가 왜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저희 거래처 3년간 관리를 해드린 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매년 결산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아무리 알려드려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스토리를 알아야 내가 다음 사업 방향,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짜 사업 오래 하셨는데 통장에 모아놓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장 같은 거를 이전을 하거나 기장을 선택할 때 내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무사를 선택할 때 피해야 되는 세무사 사무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세금만 잘 신고하고 관리하면 내가 사업 번창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모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런 사무실을 피해야 됩니다. 기장을 이전하면서 아니면 세무 기장을 내가 계약을 하면서 탈세 신고하겠다. 보통 사무장이나 아니면 실장이라든지 세무사가 아닌 분들이 운영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탈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세금을 그냥 적게 내도록 깎아줘요. 적게 낼 수 있게 신고를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세금 추징 당하잖아요. 가산세까지 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모르는 일이고요. 대표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맞춰 신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세무사 사무실 많거든요. 세무사는 모르셔야라는 겁니다. 대표님이 가산세랑 우리가 세무신고할 때 수수료 냈잖아요. 조정료라든지. 대표님만 손해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런 유형이고요. 그 세 번째는 갑자기 임박해서 이거 얼마 세금 납부하시면 돼요, 대표님? 갑자기 만약에 3천만 원의 납부서가 날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후 5시 임박해서 전달 받았으니까 오늘까지 납부하라. 이러는 거 진짜 안 돼요. 임박해서 얘기한다. 안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 기장 시스템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리 결산을 1년에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미리 세금 납부할 금액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 어플 시스템으로 미리 중간중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네 번째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겁박 준다. 그리고 저희는 세무조사에 대응 못한다. 사실 내가 기장 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금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할 텐데 대응을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무사 사무실 피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통화가 안 되고 뭔가 연락이 없어. 뭔가 요청하면 3일, 4일, 5일 아니면 다음 주, 이것도 빠른 거다. 한 달이 넘는 데도 있어. 도대체 뭔가 이야기라면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피드백 자체가 없다? 이거 중간 관리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잘하시는 과장님이나 대리님이나 세무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세무 관리에는 대표님이 먼저 공부하시고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놈의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1년에 3번, 4번 바뀌어. 이러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무신고? 완전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이 세무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뀐다는 건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한 명당 맞는 거래처의 비율상 개수를 한번 이야기하자면 30개에서 40개 정도?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료 얼마 내고 있죠? 10만 원 정도 내고 있죠. 한 명당 30개의 거래처를 맡는다고 쳐요. 얼마죠? 300만 원. 급여 300 정도 되지 않나요? 세무사 사무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세무사 여직원이 계속 바뀐다? 이거 문제 있다. 이 세무사 사무실 금방 망할 수도 있다. 이 기장 대행이라는 걸 하는 세무사 사무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좋습니다.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 세무사 여직원, 이 담당자가 그만두고 빵꾸가 나도 다른 사람이 백업으로 대체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신고 개판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무 신고가 바로 부자 될 수 있는 길이다. 세금 적게만 신고한다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 디테일한 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왜 대출이 나 안 내는지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면 세금 적게 내고 인생 망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7번째는 조정료가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얼마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세에 신고하고 대표님 지금 법인세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줄였어요. 자, 조정료 얼마고요? 입금하시고 문자 주세요. 자, 개인 사업자 5월달 임박해서 대표님 세금 얼마 나왔는데 이렇게 줄였고요. 얼마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 개인 사업자 6월달에 임박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이래서 세무사 사무실은 가결산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결산을 보고 세금 낼 걸 미리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미리 준비할 수가 있고 미리 빼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죠? 있는 돈 다 쓰고 없어. 세금 내려고 대출 받는다고. 미치겠다. 자, 그리고 이런 조정료 근거 없는 청구를 해요. 막 계산 서식을 막 복잡하게 써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얼마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내죠. 요즘 MZ세대들은 이야기도 하고 그냥 옮긴다고 해요. 자, 기장 옮기 별로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런 보수표나 근거 없는 청구 비용을 받았다 이러면 피해야 되는 세무사 사무실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기장도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세무사 사무실, 피해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내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좋아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잖아요. 자, 세금은 적게 내면 그 뒤에 리스크는 뭐냐?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세금 적게 내고 좋아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그릇, 컨디션이 없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니 해결사 정 대표였습니다. 세금 파트, 이게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거 뭐 매출 50억이든 100억이든 재무제표 모르시는 분들, 세금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결국 이게 부자가 못되게 하는 그런 발목 잡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세무사 믿고 있다. 나 인생 쫑난다. 빚쟁이로 전락한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